종목은 대체 왜? 오늘장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남북 경협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오전 11시 45분이었습니다. 30분 동안 이 판문점에서 남북 수석 대표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리고 있는 지금입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관련주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철도 관련주 가운데서는 대호에일이 한 1.7% 정도의 상승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마이스터가 3%대 강세권에 일단은 놓여 있고 나머지는 좀 하락 반전하는 종목들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이슈 위주로 좀 점검을 드리도록 할게요. CJCGV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였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3년 7개월의 최저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빙그레가 지금 나오고 있는 CGV 한번 볼게요. 네, CGV 이 시각 현재 10% 넘는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3,300원대까지 밀린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유주 한번 볼까요? 2분기 호실적 일단 나쁘지 않은 실적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는 시각들.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SOL이 0.4% 정도의 상승, 나머지는 보합선, 약보합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빙그레 보겠습니다. 사흘 연속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급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5% 넘는 급등. 개별 이슈로는 신제품이 나왔다는 거, 떠먹는 요거트, 이런 것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왜 이런 버티고 있는 그런 장세,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잠시 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버티고 있나요? 3%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40년 이상 노후 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규모가 17조 원 규모입니다. 이걸 따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37,750원대 놓여 있습니다. 반면 울상을 짓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바이오주들. 줄 초상입니다, 오늘. 외국계 증권사들 왜 이렇게 또 한꺼번에 보고서들을 내놓죠? 지난주 반도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들까지. 셀트리온, 한미약품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도로 제시를 했고요.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중립이긴 하나 목표가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셀트리온 4%대, 한미약품 7%대, 나머지 바이오 제약주들 이제 밀려나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고 지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코스닥 지수가 지금 3.6% 급락입니다. 756선까지 겨우겨우 좀 올라오나 했는데 다시금 하루 만에 이렇게 밀려나고요. 환율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 지난주 금요일에도 11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4원 60전 급등하면서 1,133원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려운 날 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시장 전체적인 얘기 먼저 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이란 이름을 넣어봤는데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밀려도 좀 너무 많이 밀리는데 그만큼 우리 체력이 너무 딸려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휘청이는 것일까요? 어떤 분석 가능할까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너무나 큰 폭의 하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답답하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사실 지금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외적인 부분은 저보다도 투자자분들께서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조금 얘기가 나왔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기에 갑자기 이제 터키까지 나왔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 증시가 탄탄한가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국내 이제 OECD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OECD 국가 내에서 거의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인 모멘텀이나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를 좀 제쳐둔다 하더라도 이제 기관 투자자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제 연기금의 수장을 좀 비워두게 되면서 이런 정책 결정이라든지 투자 운용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상당히 이 주가 지수는 상당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사실 지수 상당히 조금 반등이 나오긴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외에서 크나큰 악재가 터질 때 보통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좀 네네. 등장하기 마련인데 3시 19분 거의 장 마감 끝 무렵이 되어서도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는 순매도 움직임,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원대의 순매도가 또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터키에 대한 어떤 경제 불안이요. 이게 지금보다 더 심화되게 된다면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이것까지 진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이머징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만약 그런 문제가 더욱더 커져서 뭐 예전 이제 신흥국 위기처럼 이런 부분까지 커지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그렇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투자 심리 내지는 지금 현재의 이런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터키의 경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너무 터키의 위기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조금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과격하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네.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터키 경제 불안한 거 이거 한 가지 요인이고 또 한 가지 요인은 또 바이오주에 대한 네네. 어떤 불안감이 한 몫을 크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뭐 얘기를 내놨더라고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네네.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까지요.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얘기를 또 막 썼어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인가. 바이오주에 대한 진단도 내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제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뭐 이번 주에는 지금 시작 자체를 바이오에서 상당히 조금 안 좋게 이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이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58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레포트가 나왔었어요. 목표가는 14만 7천 원이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지금이 한 26만 원. 6% 정도의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떠한 내용이 나왔는지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의 주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불거져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를 꼽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시장 계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램시마라든지 허세틴이라든지 이런 약품들이 세계의 선도 제품으로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많은 의견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불거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사실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동력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유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30만 4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지금 가격 대비 역시나 좀 많은 괴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많은 부분 이제 과대평가가 됐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자체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사실 각자의 애널리스트마다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과소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논리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레포트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거에 따라서는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또 바이오 제약을 다 빼고 나면 이게 뭐 그렇죠. 시장에 또 안 가잖아요. 안 네네, 가고 이게 뭐 그렇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사실 미래 먹을 거리는 대부분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으로서는 글쎄요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고 많은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담아야 될 섹터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완연한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약세 시장에서는 사실 하나의 약점이라도 있으면 이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사실 움직이기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지금 이 바이오 제약 섹터에 접근을 하시는 건 좀 많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 상당수가 이쪽으로 또 쏠려 그렇죠. 있을 텐데 네.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흘러나와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글쎄요라는 의견을 주고요. 계속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밀려나는 시장 속에서도 그럼 다 밀려나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있긴 하고요. 사실 지난달이었어요. 그 네네. 수리온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가 진짜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을지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는 사실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7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보유 지분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일단 투자 심리 악화를 시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수리온에서 헬기가 다시 추락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충당금 설정을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계속적인 이제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 달로 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실적 같은 부분은 2분기에 이런 수리온 부분의 충당금을 제외를 하고는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점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번에 수주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한 17조 원 규모의 이제 수주 관련된 이걸 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17조 원 부분 자체가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해군용 이제 이런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확대 넓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33조 그리고 나중에는 100조 원 시장까지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만약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수주를 하게 된다라면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부분 이 약재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네, 어떻게 좋아요를 좀 보십니까? 드리고요. 좋아요 되나요? 네, 그래요? 뭐 악재를 계속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주의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기 좀 많은 부분 이제 편한 이제 주가 수준이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정말 수주가 된다 하더라면 이 당일날에는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볼게요. CJ CGV 볼까 하는데요. 네네. 실적 안 좋았고 오늘 시장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터키 법인 있는 회사잖아요. 또 네. 터키에서의 실적 완전 수치 안 나왔대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1분 정도 드린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일단 그럼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 일단 좋아요. 글쎄요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2분기 실적 뭐 안 좋은 거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터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해외 병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분기에 과연 어떠한 실적이 나올 건가가 가장 더 중요해질 텐데요. 3분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터키에 대한 부분에서 이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악화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라마다 기간을 이후로 지나서 계속적인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리라의 이제 가치가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액의 외화 환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 4분기 이후에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급하게
사실 종목에 이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의견 중에 좋아요 의견 주셨던 한국항공우주는 내일장 탑픽으로 저희 계속 끌고 가도록 할게요. 자, 종목별 이슈보다 사실 시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빨리 동시호가 구간 살피러 가겠습니다. 지수가 속절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악화되면서 지수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약세로 출발했는데 낙폭을 키우더니 1.53%까지 내려앉습니다. 2247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무려 3.80%까지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760선 이탈된 모습, 755선에 두 지수 이틀째 내리면서 마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 나란히 내렸지만 SK하이닉스 쪽에서 반등의 기미가 엿보입니다. 0.4% 강보합으로 돌아섰고요. 75,400원의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어두워 보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직스 나란히 3에서 4%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낙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신라제 무려 8%까지 하락하면서 메디톡스 5% 이상 내리면서 오늘장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가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8월 13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터키발 금융시장 불안에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동반 급락세가 포착이 됐고요. 기술주 코스피 버티지 못했고 제약바이주 쑥대밭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1.5%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248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3% 이상 급락하더니 그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3.7% 하락세 추가로 하락하면서 755선에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1,100개 이상이 됐습니다. 자,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이 증폭되자 외국인 기관 모두 물량을 던졌죠. 외국인 1,501억 원 순매도, 기관도 320억 원 순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개인이 1,264억 원의 순매수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외국인 584억 원의 순매도, 기관도 1,0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던졌고요. 다만 개인이 1,519억 원 순매수 우위로 8거래일 연속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터키 쇼크에 신흥국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연중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장중에요. 마감도 1,133원 70전에 마감했고 전장 대비 0.43% 상승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한편 제약바이오주의 약세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악재에 민감하게 더욱더 반응한 모습이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부정적인 레포트 의견을 내놓자 셀트리온 직격탄 맞으면서 4.23%의 내림세, 삼성바이오직스, 한미약품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한미약품이 7%까지 급락하면서 오늘장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